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중에 있는 회차는 당첨자가 한 명이 나오면서 2월이 되진 않았고요. 이번 회차는 다시 또 EPL과 오랜만에 좀 라리가 경기들로 들어와 있습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틀레티코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고요. 아틀레티코는 4위, 라스팔마스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아틀레티코가 더 좋죠. 라스팔마스는 흐름이 좋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사실 아틀레티코가 상대 전적에서도 좋았었고 지금 흐름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면 아틀레티코가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은 해요. 하지만 라스팔마스가 보여주는 저는 그 밸런스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그런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 자체는 분명히 한 방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통이라면 아틀레티코만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조금은 불안한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너무 좀 투표율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틀레티코도 흐름이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라스팔마스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, 이 정도의 투표를 받는 거는 조금은,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, 무승부까지 받쳐서 아틀레티코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경기입니다. 풀럼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. 풀럼은 12위, 아스톤빌라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.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풀럼이 지금 흐름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다가 특히 득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지난 경기에서 본머스를 홈에서 잡아내면서 좀 대승을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톤빌라는 사실 뭐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쉬운 부분은 여전한데 공격에서의 활용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좋고 이 측면에서의 풀어나가는 과정들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말씀드렸던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강팀을 만났을 때 좀 극대화가 되는 모습인데 지금 풀럼이 이 득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풀럼이었다면 풀럼이 홈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풀럼은 뭐 지난 경기에서의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했지만 그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팀입니다. 그래서 아스톤빌라가 수비가 불안하더라도 쉽게 실점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스톤빌라가 원정이긴 하지만 저는 풀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 경기입니다. 뉴캐슬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. 뉴캐슬은 7위, 본머스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뉴캐슬이 조금 더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합니다. 뉴캐슬이 뭐 시즌 초반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. 반대로 본머스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뉴캐슬이 지금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80%대가 가까운 모습은 저는 좀 일단은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. 뉴캐슬이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노팅엄 상대로도 20점을 하는 물론 원정에서의 경기긴 했지만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에서도 루턴타운 상대로 4골을 실점을 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진 모습들이라서 사실 본머스도 득점적인 부분들이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화력 자체는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뉴캐슬이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배당에서의 부분들과 경기력에서의 부분들도 사실 좀 뉴캐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
이변의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뉴캐슬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경기입니다. 노팅엄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. 노팅엄은 16위, 웨스트햄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좀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, 웨스트햄이 좀 더 좋았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. 흐름은 사실 노팅엄이 조금 더 좋아요. 웨스트햄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스날 상대로도 대량 실점을 했었고,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득점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, 반대로 수비는 좀 많이 불안해진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저는 경기를 봤었을 때 사실 뭐 지금 웨스트햄이 강팀 상대로는 아예 그냥 맥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한 팀들은 잘 잡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부분들은 이 실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웨스트햄이지만 상대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잘 잡아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기고요. 다만 웨스트햄이 저는 좀 상대가 노팅엄이라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,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은 믿을 만한 팀이 아니기도 하고, 최근의 모습들만 보면 수비에서도 너무나도 불안하고, 가장 웨스트햄의 문제는 공격에서의 득점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웨스트햄이 이기기에는 조금 너무 도전적인 픽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노팅엄의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. 토트넘은 4위, 울버햄튼은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. 흐름은 뭐 두 팀 다 좋은 상황인데 토트넘이 근소하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울버햄튼은 지난 경기 좀 아쉬웠죠. 브랜드퍼드 상대로 홈에서도 좀 패배를 한 모습들은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고, 토트넘은 브라이튼 상대로 고전을 했지만 어쨌든 브라이튼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팀 상대로 꾸역승을 만들어낸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울버햄튼의 공격력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나 역습은 워낙에 좋았었던 팀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을 잘 살려냈었던 울버햄튼이었었고,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던 상황에서 지난 경기 브랜드퍼드 상대로 좀 맥없이 좀 무너진 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.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살려내지 못했었던 울버햄튼이었었고, 이 두 팀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뭐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도 지금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서 만들어냈었던 그 모습들은 물론 꾸역승이긴 했지만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, 그래도 홈에서는 좀 좋은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상대로는 이 비슷한 스타일에서는 확실히 토트넘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6번 경기입니다. 오사수나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. 네, 오사수나는 11위, 카디스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오사수나가 카디스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던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흐름은 오사수나가 좋죠. 카디스는 사실 지금 수비도 좀 굉장히 좀 불안하고 공격은 지금 답이 없습니다. 근데 그거는 오사수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두 팀만 놓고 봤었을 때 뭐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오사수나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사실 뭐 경기력을 좀 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오사수나도 지금 물론 홈에서의 경기고 상대가 카디스라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오사수나가 지금 굉장히 좀 경기력에 저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공격에서 뭐 침투 플레이는 좋지만 그것이 뭐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오사수나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카디스 상대로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0대 0의 결과를 좀 그런 결과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오사수나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7번 경기는 이제 맨시티 대 첼시인데 맨시티는 2위, 첼시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강했었고 뭐 사실 뭐 첼시도 흐름이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 경기는 뭐 설명드릴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뭐 첼시가 뭐 약팀들을 잘 잡아내긴 하는데 강팀만 만나면은 그냥 중원 싸움에서 압도를 당하고 경기력도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중위권에 위치한 첼시를 만났는데 첼시에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 경기입니다. 셀타비고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. 바르셀로나는 3위, 셀타비고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앞섰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뭐 바르셀로나가 당연히 더 좋지만 셀타비고도 최근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아요. 특히나 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모습들은 셀타비고에게 있어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사실 이 셀타비고가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순위적인 모습들만 놓고 봤었을 때 두 팀의 차이는 극명합니다. 그렇다면 저는 바르셀로나에게 투표는 이 정도가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르셀로나가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1.7점대 배당은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 배당에서 1.7점대 배당이면 해외 배당에서는 1.8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이 책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거는 좀 낚시에 좀 가까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에게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준다면 특히나 17위의 셀타비고 상대로 이런 배당이라면 저는 이거는 이변의 가능성이 좀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셀타비고가 홈이고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이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쉬울 때도 많아요. 좀 흔들릴 때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셀타비고가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 등 뭐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들에서의 그런 수비가 굉장히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역습은 어쨌든 아직까지 날카로운 모습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배당과 관련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. 저는 셀타비고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번 경기입니다. 발렌시아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. 발렌시아는 9위, 세비야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발렌시아가 더 좋습니다. 근데 세비야도 최근에 좀 시즌 초반에 비하면은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도 잡아냈고 그리고 원정에서 라요도 잡아낸 부분들 최근의 모습들은 최근 3경기만 놓고 보면 경기력이 나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사실 이거는 배당이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이변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발렌시아가 어쨌든 이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들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세비야와 비교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뭐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 세비야는 실점도 굉장히 많고 공격에서의 득점적인 부분들도 뭐 최근에서야 좀 살아나고 있지만 그전 모습들을 이번 시즌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너무나도 안 좋았던 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보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세비야가 발렌시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발렌시아의 홈이라면 발렌시아도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비야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발렌시아가 이길 가능성은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발렌시아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10번 경기입니다. 셰필드 대 이제 브라이튼의 경기고요. 셰필드는 20위, 브라이튼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흐름은 브라이튼이 더 좋긴 한데 브라이튼도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뭐 상대가 셰필드라면 브라이튼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셰필드의 수비를 무너뜨릴 만큼 셰필드가 공간도 굉장히 많고
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대응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 브라이튼은 측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자원을 통해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쉽게 결정을 했고요. 셰필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1번 경기입니다. 그라나다 대 알메리아의 경기고요. 뭐 그라나다나 알메리아나 두 팀 다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그라나다가 조금 더 좋긴 하죠. 근데 사실 이 경기는 두 팀한테 지금 19위와 20위의 싸움인데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는 의미가 없습니다. 무조건 이겨야 되는 두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팀 다 너무 못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가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나와서 승패 방향 쪽으로 간다면 그래도 순위가 더 높고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인 그라나다가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라나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 경기입니다. 루턴타운 대 맨유의 경기고요. 루턴타운은 17위, 맨유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흐름은 루턴타운도 사실 뭐 최근의 모습들이 괜찮아요. 뭐 지난 경기 때 셰필드 상대로 홈에서 지긴 했지만 그 전에 경기에서 뉴캐슬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고 또 그 전 경기에서는 또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또 4대 0으로 대승을 했었던 상황입니다. 뭐 맨유도 굉장히 좀 좋죠. 연승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 다 득점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살아난 부분들은 두 팀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맨유는 어쨌든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루턴타운도 최근에 흐름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루턴타운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생각을 했다면 맨유가 원정이기 때문에 두 팀의 순위 차이는 나더라도 맨유에게 더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이 정도로 몰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맨유를 의심을 안 하면 맨유가 이변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루턴타운 정도는 잡아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루턴타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경기입니다. 마요르카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. 마요르카는 16위, 소시에다드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소시에다드가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합니다. 소시에다드는 밸런스는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 이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뭐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쿠보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 측면에서의 활용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득점력은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주중에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에게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나서의 경기가 좀 부담스러운 마요르카 원정 경기죠. 그렇다면 홈에서 좋은 마요르카 하지만 경기력은 소시에다드가 더 좋고 이 상대 전적에서의 좋았었던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소시에다드가 유리한 모습이라는 거는 변함은 없습니다. 다만 말씀드렸던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과 그리고 마요르카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떨어져 있는 득점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득점이 아예 안 나올 경기가 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마요르카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베티스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. 베티스는 6위, 알라베스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상대 전적에서는 베티스가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알라베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. 베티스가 최근에 사실 베티스의 특색을 보자면 수비에서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수비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것을 덮어낼 수 있는 공격에서의 화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팀이었었고 역습 템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측면에서의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팀인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
지금 주중에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다만 베티스가 상대가 수비가 좀 불안하면 이렇게 좀 승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알라베스의 수비가 단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베티스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득점력이 떨어져 있고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면 알라베스도 역습이 좋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이길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변을 본다면 베티스의 팩 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투픽이라면 승패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저는 앞선 경기들의 폴더를 다 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자면 그래도 이 알라베스의 수비와 베티스의 공격을 생각을 했었을 때 베티스가 유리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